대색시를 찾아 장가들다. 옛날 서울 동대문 밖 양문이란 곳이 있었는데 양문 근방에는 글에 능한 양씨성을 가진 선비와 이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어느 해 양씨와 이씨는 글방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다. 양문에서 서울까지는 가까운 길이라 두 선비는 보행으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되었는데 이씨가 먼저 양씨를 보고 말하였다. 이보게 친구, 우리 둘은 어릴 때부터 한 글방에서 의좋게 글공부도 했고 이렇게 과거 보러도 한 길에서 같이 가게 되니 우리 두 집이 혼사를 정합세. 듣자니 친구의 아내도 잉태 중이라 하고 내 아내도 잉태 중이니 아들 딸을 낳으면 배피를 묶어주는 게 어떠한가. 이씨 이같이 말하니 양씨 또한 기뻐서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다. 우리 둘이 다 과거에 급제하여 청운에 오르고 우리 두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 배필까지 묶어주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합세. 서울 과거길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애들의 혼사까지 맺어놓고 서울에 이르러 과거를 보게 되었다. 양씨와 이씨 두 선비는 어릴 때부터 총명이 과인하고 재질이 초군하여 가금방에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들이라 과거를 보자 둘 다 그 이름이 금방에 나붙었다. 이렇게 되어 이씨도 벼슬자리를 얻고 양씨도 벼슬자리를 얻어 내직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보게 되었다. 두 선비는 벼슬자리를 얻고 조정의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자 양문에 있는 일가식솔들을 서울에 거느리고 와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살아갔다. 게다가 두 집 부인이 다 뱃속 혼인을 정해준 아이들을 탈이 없이 낳았다. 양씨네는 옥골선풍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헌수라 짓고 이씨네는 꽃 같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화옥이라 지어놓고 서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옥골선풍 같은 아들을 두고 날마다 오며 가며 명절처럼 즐겁게만 지내던 양씨가 갑자기 득병하였는데 의원을 보여도 방도가 없고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청운에 올랐던 양씨가 세상을 하직하니 그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가세가 점점 어렵게 되어 양씨네는 더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라에서 내주는 복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 시내까지 차차 발길을 끊고 외면하니 의지하고 살 데가 없는 양씨 부인은 품에 어린 헌수를 안고 고향 양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양씨 부인이 양문에 돌아오니 살던 고향이라 일가 친척도 있고 낯익은 고향 사람들도 있어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살아가기는 그렇게 막막하지 않았다. 게다가 헌수까지 무병하게 자라서 몇 해 뒤에 서당에 보내니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알고 열을 배워주면 백을 통하여 양씨 부인은 차차 남편이 돌아간 슬픔을 누르고 자식을 키워가는 기쁨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때 서울에서 내직에 있는 이 씨는 차차 운이 튀어 해마다 벼슬자리가 올라가서 벼슬이 일국 판서에 이르렀고 그 딸이 또한 세월 따라 꽃과 같이 피는지라 지난날 과거길에 양신애와 뱃속 혼사한 일을 후회하던 끝에 딴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머니 품에 안겨 양문에 온 헌수도 어린 때를 벗고 방년에 이르러 그 나이 이팔이 되었다. 남자 나이 이팔이 되면 호패를 찬다고 헌수는 서울에 가 과거를 볼 생각에
주야가 따로 없이 부지런히 글을 읽었다. 헌데 이때 양씨 부인이 생각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서울 이씨네 집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노파를 찾아서 돈을 후히 주고 그 사연을 알아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웃에 사는 노파는 화장품을 가지가지 사가지고 장사꾼으로 가장하고 서울 이판서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니 이씨 부인이 그 딸까지 불러내다 이걸 사라느냐? 저걸 사라느냐? 하며 묻는데 노파가 이씨 딸 화오기를 보니 춘삼월 화창한 봄날에 향기 풍기며 피어나는 꽃같이 이뻤다. 노파는 모르는 체하며 이씨 부인을 추어 올렸다. 아유 참 부인께서는 세상 복을 혼자 누리는 듯하외다. 그건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아유 참 부인님도 슬하에 처토록 이쁜 아씨를 두었으니 복이 아니옵니까? 내 이 늙은 것이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명문가에도 들어가 보고 한간에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사오나 지의 아씨처럼 이쁜 아씨는 오늘 처음 봅니다. 옥경의 선녀에게 비기며 달속의 상하 아씨에게 비하리까? 노파가 이렇게 극구치하니 이씨 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갖가지 물감과 화장품을 손에 쥐는 대로 다 샀다. 이때 노파는 그중 값지고 귀한 화장품을 꺼내어 그 딸에게 선사하며 며칠 묵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옛말에 제 자식을 고아하면 귀장밥을 해 대접한다고 딸을 곱다고 쳐올리며 화장품까지 선사하니 이판서 마누라는 쾌히 응낙하였다. 이웃 노파가 이렇게 하여 이판서 댁에 묵으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내막을 염탐해 보니 이 씨는 판서까지 된 후로는 아이의 양신애가 아나에 없어 그 딸은 벌써 뉘집 면문과 자제에게 허운하고 잔칫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전날 양신애와 뱃속 혼인한 일이 서울에 소문이 자자하기로 쌍둥이 딸을 두었다가 한날 한시에 잔치한다는 소문을 내고 종의 딸을 헌수에게 달아보낼 잡돌이까지 해놓고 있는 판이었다. 이웃 노파는 이 같은 형편을 알아내자 양문에 돌아와서 양씨 부인에게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죄다 고하였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웃 노파가 염탐하여 온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분해서 떠는데 아들 헌수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까지 뱃속에 애들을 두고 맺은 혼사가 뭐라고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헌 신짝도 짝이 있다고 사내로 생겨서 장가야 못 가겠느냐마는 지나간 일이라도 너무나 괘씸하구나. 한때는 제가 먼저 말을 내어 혼인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잘되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리를 업신여기니 이 아니 통분할 일이냐. 어머니,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이대감의 행실이 괘씸하고 통분하시옵시면 제가 이대감의 딸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하기는 그렇다만 네가 무슨 수로 일국 판서의 딸한테 장가를 든단 말이냐. 어머니 근심 마옵소서. 똑똑한 사람은 제 앞에 당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일억으로 때가 되니 이판서 댁에서 소식이 와서 헌수는 사모관대에 섣띠를 두르고 목화를 신고 의젓한 신랑 차림으로 신행을 떠났다. 이대감네는 잔칫날이 왔다고 초래청을 차려놓고 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신행이 선호하여 당도하자 미리 짜놓은 대로 양헌수와 종의 딸을 초래청 한편의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우고
명문가의 아들과 자기 딸을 그 옆에 차려놓은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웠다. 이제 동서에 서로 마주서서 절을 하고 절을 받으면 부부가 되는 판이었다. 이대감네 잔칫날이라 숱한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법석 고화됐다. 이 법석판에 양원수는 옆에 선 명문가 아들과 슬쩍 자리를 바꿔서 서고 그를 제가 서 있던 전한상으로 내밀었다. 이 사람아, 왜 제가 설 자리도 모르는가? 어서 저기 가서게. 여긴 내가 설 자리일세. 잔치하기 전에는 색시라고는 보지도 못하는 세월인데다 한날 한시 하는 잔치인지라 그 총각은 어느 것이 제 아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헌수는 미리 들어 아는지라 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마주섰다. 드디어 예가 시작되었다. 헌수는 큰 낭자에 족두리를 쓰고 오색 동달이라 삼에 백색 갑사로 만든 한삼으로 손을 감추고 마주선 꽃 같은 색시에게 꾸벅꾸벅 절 2번을 한 다음 청실홍실 들인 잔대를 받쳐들고 신부에게 술을 청했다. 그러니 이대감의 딸이 아미를 숙이고 헌수에게 4번 절을 하고 술을 보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 저쪽에서도 이쪽처럼 절을 하고 절을 받고 술을 청하고 술을 보냈다. 그제야 이대감이 나와보니 일은 벌써 다 틀렸다. 숱한 사람 앞에서 남모르게 꾀한 일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헌수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정한 혼사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헌수는 초례가 끝나자 큰 상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대감을 보고 말했다. 장인님, 전 색시를 찾아 장가를 듭니다. 그래. 이대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꺽꺽거리기만 했다. 이렇게 하여 총명한 양헌수는 제 색시를 찾아 장가를 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일까지 보게 되었다. 그 후 병인년에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였다. 오대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군과 싸우다 죽으니 온 서울이 물 끓는 듯한 판인데 헌수가 그 대신 대장이 되어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돌려세웠다 한다. 이후부터 양헌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